다양한 경제 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드리는 구독 경제.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목요일에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을 2주 만에 모셨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주간 잘 지내셨죠? 예. 오늘은 이 미국 대선 관련된 말씀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워낙 좀 이렇게 시기도 이제 다가오고 있고 우리 예.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그러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선하느냐,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느냐. 과연 이 두 사람이 당선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선 이 둘의 경제 정책과 공약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크게 어떤 철학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두 사람 사이에? 그렇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오래된 말씀하신 대로 철학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네. 기본적인 차이는 시장과 정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 그러니까 뭐 시장은 완전하지 않고 거기 좀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 어쩌면 경제적으로는 좀 진보주의적 입장이고 민주당. 미국의 예. 민주당이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요. 네. 공화당은 가능하면 시장에 맡겨두는 게 좋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1930년대 대공황이 벌어지고 네. 그때 대공황을 어쨌든 해결해낸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사람이 영국의 경제학자인 케인즈죠. 네. 민간이 잘 안 돌아가니까 정부가 경제에 개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루즈벨트 민주당 정부가 막 정부가 대규모 댐을 짓고 네네. 하는 이런 공사를 하면서 일자리를 만들었죠. 그랬죠. 그래서 유효 수요를 이제 만든 겁니다. 시장이 못 만드는. 그래서 정부가 경제에 개입해야 된다라는 철학이 193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의 일반적인 자본주의의 사조였습니다. 네. 정부가 많은 걸 개입해야 되니까 당연히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걸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60년대 초에 놀랍게도 미국의 최고 소득세율이 92%까지 간 적도 있었습니다. 소득세율이요? 예. 오. 많이 내라. 우리가 다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혹시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런 얘기를 기억하시는 분은 네. 영국에서 나왔잖아요. 제 나이 또래 아마 아재일 텐데요. 제가 태어났을 때 그런 식의 지금의 어떤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그런 복지국가 모델이 네. 자본주의의 일반적인 모델이었던 겁니다. 아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 해줄게. 예. 그렇지만 세금 많이 내. 아하. 굉장히 정부가 많은 것들을 설명을 하는 네. 그런 경제가 60년대까지 이어졌는데요. 1970년대에 자본주의에서 생전 보지 못했던 경기가 나쁜데 물가도 높아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케인즈 경제학이 설명하지 못합니다. 예. 그때 이제 등장했던 게 경제적 보수주의자들입니다. 물가가 높은 거는 중앙은행이 방만하게 돈 풀고 또 정부가 재정 지출을 막 쓰니까 물가가 높은 거야. 가능하면은 규제를 풀고 시장에 맡겨두자라고 하는 철학이 1980년대부터 이제 미국의 주된 철학이 됩니다. 네. 그때 집권했던 사람이 레이건 대통령이죠. 아하.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굉장히 인상적인 연설을 했는데요. 미국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가의 존재 그 자체다. 왜 국가가 왜 있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규제를 줄이는 게 좋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이죠. 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자유주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네. 글로벌 금융위기 정도까지 30년 정도는 규제는 푸는 게 좋고 가능하면 시장에 맡겨주는 게 좋다라고 하는 철학이 자본주의를 설명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의 역할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공화당은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데요. 그래서 뭐 몇몇 이슈들을 보면 오바마 케어 사회보장이잖아요. 네. 공화당 지지자들 반대합니다. 그렇죠. 왜 뭐 시장이란 거는 내 능력과 경쟁해야 되는데 자꾸 그런 사회 안전망이 만들어지면 네. 어떤 조금 도덕적으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시각이 있고요. 일 안 하고도 국가에서 해주니까 다 그냥 그렇습니다. 의료 서비스 받고 이거 안 또 좋다. 다른 한편으로는 내 의료보험은 내가 보험회사랑 직접 계약하는 게 효율적이지 왜 국가가 해줘? 이런 식이고요. 네. 총기 규제 일반적으로 공화당 지지자들이 반대합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권리는 신이 나에게 준 자유권인데 왜 정부가 간섭해 그런 관점이고요. 네. 최근에는 마스크 거부 운동도 이게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조금 복잡한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쪽에서 조금 마스크 거부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규제나 정부가 간섭하는 거를 매우 싫어하니까 조금 이런 차이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정부가 많이 개입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은 아주 조금 꼬아서 보는 입장은 이게 뭐 이제 일반적인 시각은 아니지만 루즈벨트 대통령을 사회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네. 왜 정부가 많이 해 이런 거고요. 이런 식의 역사적 전통이 지금 트럼프가
조 바이든을 보고 사회주의자라고 공격하는 게 크게 보면 이런 역사적 전통이 묻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문제는 이런 커다란 철학적 차이가 있는 두 사람 중에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네. 세계 경제 그리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아니겠습니까? 그 좀 네. 간략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뭐 사실 뭐 4년에 한 번씩 미국 선거를 치르는데 예. 뭐 선거 전에는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았지만 네. 그냥 별탈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좀 이제 주목하는 이유가 트럼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인 자유무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못 봤던 행동들을 하고 있고 그렇죠. 또 지금 코로나 발병 이후로 전 세계가 사실상 정부가 경제를 움직이는 네. 지금 뭐 우리나라도 휴대폰 요금까지 정부가 논란이 많지만 네.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제 운영에 있어서 이제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어떤 색깔을 가진 사람이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뭐 금융시장이나 한국 경제도 좀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러한 조금 국가의 개입을 하고 복지를 확대하는 민주당의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우리 경제가 단적으로 좀 더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나쁜 영향을 받습니까? 이거 뭐 아주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여러 가지 면이 근데 뭐 있긴 어쨌든 하겠지만. 자유무역을 네. 트럼프가 하는 보호무역에 대해서는 좀 기본적으로 반대를 하는데 네. 근데 뭐 바이든이 되더라도 아하. 트럼프와 같은 그런 어떤 교역이라든가 이런 쪽의 규제는 아니더라도 네. 뭔가 이제 민주당이 잘하는 게 환경 같은 걸 가지고 신흥국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아하. 예를 들면 뭐 나이키 그 축구공 만드는 거 네. 예전에 방글라데시 그 저임금 아동 노동자들 노동. 아들들이 예, 만들어 예. 아동들이 만들었거든요. 금지하고 그랬죠. 막 금지하고 이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쓸 수 있는 카드가 굉장히 많긴 한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세계화의 가장 모범적인 나라가 한국이었거든요. 네. 교육을 통해서 성장한 나라인데 이걸 트럼프가 들어와서 조금 많이 그런 부분들이 후퇴를 했기 때문에 예. 자유무역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는 조금 한국이 아하.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뭐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려운 결정들을 해야 되는 고비가 있는데 바이든이 되더라도 중국에 대해서 어떤 공세를 멈추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아서 아하. 예. 참 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참 그러네요. 어떻게 바이든이 된다고 확 나아지리라는 기대도 하기도 좀 어렵고요. 어쨌건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긴 하는데 만약에 지금의 여론 지지율 네. 격차라면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또 다른 전망도 있더라고요. 이게 트럼프 뭐 지지율이 올라오고 있다. 2016년 대선 자체가 뭐 다들 힐러리가 될 거라고 했었는데 뒤집어지다 보니까 네. 소위 뭐 샤이 트럼프 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생각들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저는 뭐 미국을 잘 모릅니다만은 미국은 이 우편 투표를 하게 되면 개표를 나중에 하나 봅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예. 뭐 현장 투표에서는 뭐 트럼프가 이기고 네. 우편 투표에서는 바이든이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래서 2016년도에 여론조사가 완전히 빗나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하. 지금 뭐 이제 금융시장에 있는 사람들이나 분석하는 사람들도 여론조사를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기에는 네. 조금 꺼림칙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데 앞서도 잠깐 뭐 철학적 차이는 짚어주셨지만 경제 정책을 조금만 더 간략하게 보자면 우선은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 네. 예,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일자리의 창출 이게 네. 가장 핵심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렇죠. 뭐 네. 일자리 창출이야 뭐 지금은 어느 나라나 정치인들의 뭐 일차적인 이제 이슈가 될 텐데요. 네. 뭐 감세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 보수주의자 공화당의 전통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늘 그렇게 하는 정책이죠. 네. 그리고 또 트럼프는 일자리 확대를 이 인프라 투자 확대를 하겠다, 뭐 통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보호무역은 계속해서 강하게 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예. 제가 조금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로 미국의 재정 적자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예. 여기서 세금을 깎아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가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합니다. 세원이 줄어드니까 국가로서. 그러면 이제 재정 적자가 더 늘어나는데 그러게요. 물론 이제 그 세금을 깎아주자 감세를 주장하는 이제 사람들의 논리는 이런 겁니다. 네. 야, 정부가 세금으로 뺏어가지 말고 그냥 민간에서 세금 깎아주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성장률도 높아지고 그럼 정부가 세수가 늘어나서 네. 재정 건전성이 개선될 거야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사실 80년대 레이건이 집권했을 때 그런 주장을 했던 아주 유명한 아서 래퍼란 교수가 래퍼 곡선 뭐 이런 것도 만든 사람인데 네. 그런 주장을 했는데 저의 생각으로는 역사적으로 세금 깎아줘서 재정 건전성이 개선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하.
네. 특히 이제 미국도 80년대 공화당이 레이건 대통령이 대규모 감세를 했는데요. 네. 레이건이 2번 이기고 다음에 이제 당선된 사람이 아버지 부시 대통령입니다. 네. 공화당이었죠. 그렇죠. 공화당 네. 기본적으로 작은 정부 감세를 철학으로 갖고 있지만 재정 적자가 늘어나니까 그 공화당 부시 정권에서 세금을 올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88년도 선거할 때는 아버지 부시가 세금 안 올린다고 주장을 했고 공화당의 네. 정체성에 맞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올리다가 클린턴한테 결국 지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의 재정이 아. 지금 뭐 한국도 그렇습니다만은 모든 나라의 재정이 이게 뭐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을 찍고 국채를 찍어서 이제 지원을 해주니까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가 감세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시장의 반응이 미국 정부의 그 신용 등급이 떨어질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 미국 정부에 돈 빌려주는 사람들이 높은 금리를 요구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정부의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금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아니 뭐 미국의 중앙은행이 뭐 돈 찍어서 이 채권을 사주면 금리가 안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재정 적자가 늘어난다 그럴 때 과연 아하.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세상이 질서 있게 움직일 거냐라 그러면은 조금 트럼프 당선 이후 된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정책도 있습니다만은 재정 적자 확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거냐가 네.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예. 반면에 바이든 후보의 경제 정책을 보니까 우선은 증세는 하되 주로 고소득자, 부자 네, 중심의 증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기업은 좀 규제를 강화하고 네. 공정 경제를 좀 강조하는 것 같아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 맡겨두는 거는 100% 선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도 당연히 올리고요. 지금 트럼프가 그 법인세를 깎아줬는데 네. 그거 다시 원상복귀한다. 아. 그리고 소득세는 부자들에게 더 걷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환경 그 투자도 확대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오바마 케어 확대할 거다. 이게 앞서 말씀드린 민주당의 철학에 맞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보가 많은 것을 할 거다라는 건데요. 네. 저는 바이든이 당선이 돼도 음. 그 미국 정부의 재정에 대해서 시장이 많이 걱정을 할 것 같습니다. 아. 왜냐하면 트럼프는 세금을 깎아준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는데 네. 바이든은 물론 증세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돈 쓰는 거 좋아하는 정권입니다. 그렇죠. 복지 확대. 네, 그러다 예. 보니까 증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재정 지출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보다 더 많이 쓸 테니까. 그렇죠.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가 됐건 바이든이 됐건 특히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자본시장이 미국의 재정 적자를 어떻게 해석할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 이제 미국은 우리의 중요 시장이기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미국은 세계 경제와 규율의 어떤 뭐랄까요 규정자 역할을 만들죠. 하고 있잖아요. 소위 뭐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건 상당 부분이 그렇죠. 그럼 미국 사람들이 만들어서 너네 따라라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면 환경, 그린 이런 것들을 주창하게 될 테고 보니까 10년 안에 아예 그 온실가스 배출 제로로 하겠다. 그럼요. 이거는 거의 화석 연료 안 쓰겠다. 네. 또 뭐 특히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나 수소나 이러한 대체 에너지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들리는데 네. 그게 우리한테 좋은 신호도 있고 나쁜 신호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네. 소위 뭐 신재생 에너지 이런 관련주 주가가 바이든의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아, 예. 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아예 기후 변화 협약을 미국이 탈퇴하는 단계에 있는 거 탈퇴했죠.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좀 파리의 완전히 박- 다른 탈퇴. 건데. 예. 근데 저는 이 기후나 이런 것들을 이제 철학에 따라서 네. 온난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도 많고 뭐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철학은 존중하는데 네. 앞서 말씀드린 정부의 개입이란 관점에서 민주당의 환경 정책을 보면은요. 예. 이건 정부가 많은 걸 해야 됩니다. 많은 걸 해야 되는데 사실 자본주의가 성숙화되면 정부가 별로 할 게 없어집니다. 네. 그 성숙도의 정도는 대체로 제 생각에는 도시화가 완성이 되면 정부가 할 일이 없어집니다. 아. 이 도시화라는 게 기본적으로 도로도 닦고 인프라를 까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정부가 개입을 하더라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져서 그때부터는 명분 있는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니까 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온난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닌데 네. 이 민주당과 공화당이 가진 기본 철학이란 관점에서 보면 뭔가 정부가 하는 일, 가치 있는 일을 많이 벌린다 그러면 뭐 미국도 지금 오히려 제 생각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인프라 투자를 할 여지가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아하. 많이 낙후가 되어 있어서. 예. 근데 오히려 이게 글로벌하게 어떤 하나의 규율로 자리 잡게 된다 그러면 네. 한국의 경우는 사실 뭐 한국처럼 도로도 잘 닦이고 이런 나라 없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환경이나 그런 쪽으로 경제적 자원이 많이 이동할 수 있고 아하. 지금 우리가 이미 그런 모습을 우리나라에서 보고 있고 또 투자자들은 그런 데서 또 기회를 찾으려고 네.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지금 가장 우리가 초미의 관심사로 보는 게 미중 관계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야 중국도 아주 거대 시장이고 미국도 좋은 동맹이고 네. 미국하고도 경제적인 교역 잘하고 중국하고도 잘했으면 좋겠는데 네. 미중 사이가 틀어지고 이러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한국이 뭐 제일 네. 요탄을 맞았죠. 그러니까요. 예. 혹시라도 앞서도 뭐 별 다를 게 없을 거다라는 짧은 예.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은요. 네. 이제 미국 사람들이 중국에 대한 그 호감도 조사 같은 걸 하면 예. 뭐 트럼프가 중국을 때리고 이런 걸 떠나서 미국인들이 중국에 대한 비하 호감도가 사상 최고치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 입장에서도 뭐 민주당이 설사 집권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그 좀 태도가 바뀌긴 힘들 것 같고 네.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심리가 네. 1950년대 결국 냉전에서 미국이 소련을 이겼지만 50년대 과학기술 경쟁에서 소련에게 뒤진 적이 있거든요. 우주선도 소련이 먼저 쏘고 그랬잖아요. 예, 스푸트니크. 예. 그래서 지금 중국을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제어하지 않으면 정말 장기적으로 우리가 중국의 우월적 지위에서 뭔가 협상을 하거나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는 인식이 네. 저는 뭐 공화당, 민주당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하. 다만 이제 바이든이 된다 그러면 미국처럼 뭐 관세라든가 트럼프처럼 그런 거라기보다는 환경 규제라든가 아하. 의원님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규정, 네. 국제 규정을 통해서 아하. 뭔가 중국을 압박하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네. 제 생각에는 뭐 어느 게 좋을까 좀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것만 놓고 본다 그러면 전 트럼프보다는 조금 한국 그 바이든의 정책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예를 들면 조선 같은 환경 규제를 막 하게 되면 네. 한국의 조선 회사들이 중국보다 낫거든요. 상대적인 뭔가, 저는 조금 더 이유를 수혜를 보겠네요. 한국이 더 받을 수도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네네. 뭐 금융 전문가시니까요. 그 금융 쪽 말씀을 여쭤보면 월스트리트에서는 오히려 바이든 당선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네, 이제 금융이라고 하는 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예, 사실 말이 금융위기니까 금융이 사고를 쳤거든요. 그랬죠. 근데 금융가들이 엄청난 연봉을 받으면서 이익은 다 금융가들이 누리고 뭐 피해가 터지니까 이건 국민의 세금으로 네. 손실은 사회화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모든 나라에서 금융규제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금융주들의 주가를 보시면 최근 10년 동안 잘 못 올랐습니다. 이게 다 규제 리스크거든요. 예. 금융 규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금융회사들은 보통 기업들이 사업을 할 때는 주주들이 돈 내서 하거든요. 네. 주주들을 기업의 주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금융회사는 주주들이 돈 내서 하는 거 아니고 그 금융회사 고객들의 돈 갖고 하는 겁니다. 보험회사는 보험료 가지고 장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하. 근데 트럼프가 들어와서 야 금융은 규제나 이런 거보다는 규제를 풀어주고 금융에서도 뭔가 좀 생산성을 만들어내라고 하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규제를 빨리 풀었고요. 네네. 그래서 최근에 4, 5년 동안에 금융주 주가가 오른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좀 규제가 강화될 거라는 우려가 있는 것 같고 네. 이제 최근에 이제 바이든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고 했을 때 지금 미국 시장이 굉장히 뜨겁게 올라가고 있는데 예. 미국의 금융주들은 별로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가 아하.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은 있지 않을까 투자자들은 좀 걱정을 하고 있죠. 네. 미국 국내 금융 쪽은 그런데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네. 뭐 코로나19 때문에 뭐 전방위적으로 무역도 안 되고 교역도 안 되고 다 안 좋긴 한데요. 네. 그래도 바이든이나 민주당 방식의 미국 경제가 네. 세계 경제에 조금 더 좋은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면 여전히 트럼프 공화당식의 미국 네. 경제가 더 나을까요? 전 투자자 입장에선 트럼프의 정책이 좋고요. 네. 왜냐하면 뭐 기본적으로 투자자 정부가 가져갈 거를 세금 깎아줘가면서 결국 주주들에게 돌려주고 아하. 트럼프 자체가 부자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데요. 네. 저는 교역이나 한국 이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보호무역 미국이 하는 건 반칙입니다. 미국이 기축통화국인데 예. 기축통화국은 여러 혜택을 누리거든요. 외환위기를 발생하지 않고 그렇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돈을 많이 써야 기축통화가 되는 거죠. 네. 그럼 미국 돈을 어떻게 다른 나라로 뿌리겠습니까? 남의 나라 물건 사주고 내 돈을 뿌림으로써 네. 기축통화가 되는 겁니다. 2차 대전 이후에 1950년대에 전 세계가 쑥대밭이 돼서 예. 다른 나라가 미국에 물건을 팔기 어려울 때는 미국이 무상 원조를 해줬죠. 마샬 플랜, 한국에 대한 지원. 네. 그렇게 해야 기축통화국이 되는 건데 그런 책무를 지닌 미국이 보호무역을 한다는 건 저는 엄청난 반칙이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네. 트럼프식의 어떤 보호무역을 생각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래도 좀 민주당에 되게 되면 한국 같은 나라랑 경제는 좀 나을 것 같고 네. 근데 주식의 경우에는 저는 뭐 트럼프는 부자들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투자는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투자자들이 받는 영향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게 제 다르겠네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솔직하게 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예. 과연 바이든 당선이 더 좋을까요? 저는 그래도 트럼프가 더 바이든이 좋을까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아하. 생각입니다. 솔직한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남경님께서 김학균 센터장님의 자세한 설명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이해가 참 잘 돼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어요. 설명 너무 잘하십니다. 아유,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후보들의 경제 정책과 그 영향 짚어봤는데요.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